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더 스탁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오늘은요, 투자하기 전에 이동평균선을 꼭 확인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집행하기 직전에요,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떠한 거래 전략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정교하고 복잡한 투자 전략일수록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요,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투자 전략은요, 단순한 것일수록 더 좋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복잡한 전략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요, 크게 요동칠 때는 그런 복잡한 전략보다는 단순하지만 시장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파악해 주는 기술적 지표를 사용하는 게요,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시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수익률이요,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 이동 평균선이란 무엇인가, 또 이동 평균선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균에 삽입할 거래 일수를 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계산 시점을 순차적으로 옮겨가면서 평균을 구하는 것을 이동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동 평균을 구하냐 하면요, 우리 매일매일 주가는요,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이게 들쭉날쭉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봐가지고 지금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평균을 사용하면요, 이 그 매일매일 변하는 이 복잡한 변화를요, 어떤 평균을 통해서 스무딩을 해주기 때문에 주가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동 평균은요,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동 평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을 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일은요, 5일간의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데이터를요, 첫 번째 거래일에서 5일까지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요, 그걸 다 대해서 5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동 평균이 구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이동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제 첫 번째 거래일을 하나 떼내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거래일부터 6번째 거래일까지 또 데이터를 다 대해서 5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계속 맨 앞에 걸 하나 떼내고 맨 뒤에 걸 하나 더 더하고, 그리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한 거래일은 딱 5일, 요거를 고정시켜서 이동 평균을 계속 구해 나가는 거, 이게 5일 이동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 평균을 투자 전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5일 이동 평균. 요거는 5일은 거래일 단위로 보면 일주에 해당하죠.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 요거는 한 달을 대표하는 이동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60일 이동 평균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은 거의 한 분기에 해당하는 를 대표하는 이동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사용해 좀 이게 잘 사용을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반년 120일 이동 평균을 또 투자 전략을 사용할 때 꽤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주로 최장길 이동 평균이라 할 때는요, 우리가 1년의 거래일이 250일 정도니까 250일 이동 평균을 보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요, 250일보다 200일 이동 평균을요,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평균을요,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요, 단순 이동 평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한 게 지수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이동 평균 계산 방법이 있지만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Find Stock DNA 시스템을 보시면요. 다양한 이동 평균 계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단순 이동 평균과 지수 이동 평균을 대비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은요. 그냥 그 평균 계산에 사용되는 그 거래 데이터예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동 평균을 구하는 것을 단순 이동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을 사용한다. 그러면 5일의 각각의 데이터의 가중치를요 5분의 1로 두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자고 하면요 1 거래일부터 5 거래일까지의 데이터를 다 대해서요 그걸 그냥 5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 이동 평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지수 이동 평균은 최근 일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저 뒤로 갈수록 점점 가중치를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이동 평균에 비해서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때 가까운 최근 일의 데이터가요. 주가 거래를 주식 거래를 한 의사 결정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는요. 주가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보면은 오늘의 주가가 내일에 영향 미치고요. 그리고 내일의 주가가 모레 주가에 영향 미치고 그냥 최근 일기로는요. 서로 주식 그 데이터를 보면요. 상관관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해 가지고요. 최근 일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동 평균을 구하는 게 지수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에서는요.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하냐 하면 먼저 N일 그 지수 이동 평균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일까지의 EMA를 지수 이동 평균의 약으로 EMA라 그럽니다. 전일까지의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맨 처음에 EMA를 계산할 때는요. 첫 번째 EMA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EMA로는 뭘 사용하냐면요. 직전일에 종가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전일까지 단순 이동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요. 그거를 EMA의 최초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성수값을 계산하는데요. 성수값은요. 1 플러스 n분의 2가 됩니다. 이 n은요. 이제 우리가 5거래일이다 하면 5를 사용하고요. 5일 지수 이동 평균이다 할 때는 n이 5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일 지수 이동 평균을 구한다 할 때는 n을 10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2를요. 성수값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EMA, 오늘의 지수 이동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요. 오늘 주식 종가에 위에서 구한 성수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일까지의 지수 이동 평균에 1 빼기 성수를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지수 이동 평균은 최근 일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단순 이동 평균에 사용하는 가중치는 n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수 이동 평균에 사용하는 가중치는 1 플러스 n분의 2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1 플러스 n분의 2가 n분의 1보다 과연 큰 값이냐?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이요. 1일 때는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근데 n이 1보다 클 때는요. 보면은 n이 2라고 한번 해보면요. 지수 이동 평균의 가중치는요. 3분의 2가 되고요. 단순 이동 평균의 가중치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이 2분의 1보다 3분의 2가 2분의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의 성수값
그러니까 그 금일 종가에 곱해지는 성수가요. 단순 이동 평균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2분의 1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일 때 보면요. 지수 이동 평균의 성수는요. 4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요. 단순 이동 평균의 가중치는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요. 4분의 2가 3분의 1보다 크죠. 그래서 계속 계산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수 이동 평균의 성수가 단순 이동 평균의 가중치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그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하든 또는 지수 이동 평균을 구하든 일단 이동 평균을 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동 평균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투자 전략을 짤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평균을 활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먼저 단기 이동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의 그 차이를요. 거래 전략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이동 평균은 뭐 며칠을 단기로 하냐,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은 며칠을 장기로 하냐, 요거는요. 자기 거래 스타일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은 주로 뭘 기준해서 설정을 하시면 좋냐면요.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주기를요. 고려해서 단기와 장기를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일 내가 매주마다 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 그때는요. 리밸런싱 주기하고요. 단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때는 이제 단기를 5일 이동 평균을 단기 이동 평균으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은요. 단기 이동 평균 기간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를 5일 이동 평균을 했을 때는 3배에서 5배의 뭐 가운데인 한 4배 정도로 하면요. 20일 이동 평균이 되겠죠. 20일 이동 평균은 한 달 정도를 대표하는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5일 이동 평균을 사용하고요. 장기로 20일 이동 평균을 이제 정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요. 만일 뭐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 한다. 이러실 때는요. 단기를 20일 이동 평균으로 정하시고요. 장기를요. 여기서 한 3배에서 제가 5배 사이 적절히 정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보통 이때는 60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60일이 한 분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동 평균을 단기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한 분기 이동 평균을 장기로 사용하시는 게 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단기와 장기를 정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오늘 주식을 살까 말까 의사결정을 하시기 직전에요. 지금 단기 이동 평균하고 장기 이동 평균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일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은요. 최근 주가가 장기 평균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매입 신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매입을 할까 말까 의사결정은요. 단지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 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매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냐면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 위에 있을 때는요. 최소한 공매도를 하시는 것은요.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이 있으면요. 좀 주가가 평균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는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공매도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가 상당히 힘드시겠죠. 그래서요. 이 경우에는 최소한 공매도를 하시는 것은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반대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이요. 장기 이동 평균 아래에 있을 때 이거는요. 최근 주가가 장기 평균에 비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이제 매도 신호다라고 하시는데요. 매도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은요, 뭐 요것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의사결정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때는요, 이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롱 포지션, 다시 말해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을요, 일단 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바닥을 향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주식을 사두면요, 단기적으로 계속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을 빨리 치면 좋은데 바닥이 꽤 멀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 아래 있을 때는요, 매입을 하시기보다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할 때를 기다리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롱 포지션을 취하시는 거는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매매, 주식 매매의 의사결정을 하시기 직전에 내가 지금 이 정말 사야 될 시점인지, 팔아야 될 시점인지, 공매도를 해야 될 시점인지, 지금 그 시점이 적절한지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실 때요, 자기가 정해둔 단기 이동평균과 장기 이동평균의 그 차이를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 점검하시고 나서 주식 거래를 하시면요, 주식 거래에서 크게 낭패를 보시는 그런 경우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시장의 그 추세를 파악을 해야만 내가 지금 어떠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지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의 지금 추세, 이게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또는 박스장이냐, 박스장도 뭐 좀 상승하는 박스장이냐, 하락하는 박스장이냐, 이런 거 다양한 시장의 그 어떤 장세가 있습니다. 그 장세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평균이요, 200일 이동평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은요,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을요, 주로 그 한 나라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을요, 한번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요, 일단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 그리고 지수 구성 종목의 200일 이동평균들을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 두시면요, 시장 장세를 파악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의 한 줄 요약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주식 거래 전에요, 이동평균선을 꼭 확인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Find Stock DNA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동평균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신 Find Stock DNA 홈페이지입니다. Find Stock DNA 홈페이지에는요, www.findstockdna.co.kr입니다. 여기 뭐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ind Stock DNA에서요, Stock DNA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여기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창은 좀 닫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셨으면 기술적 분석 페이지 보기 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요, 요런 이제 기술적 분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Stock DNA, Technical Analysis at Stock DNA 요거를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 기술 분석 중에서요, 무빙 에버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스를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유니버스는 코스피 200을 가지고 일단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구성 종목 여기 들어가시면요. 그 코스피 200 종목도 다 있고요. 지수도 여기 넣어뒀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간을 5일 내가 만일 그 오는 코스피 200 인덱스 ETF를 뭐 거래를 하고 싶다. 그때 이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위클리 매주 지금 그 리밸런싱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단기 이동평균하고 장기 이동평균. 요거를요. 5일, 기간 5일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20일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일 두 개를 해가지고요. 데이터는요. 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 로 데이터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이동평균을 뭘 사용할 거냐. SMA를 사용할 거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지수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은 EMA를 지수 이동평균입니다. EMA를 사용할 것인가. 요거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이 단기일 경우에는요. SMA보다 EMA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일단 EMA를 가지고 이동평균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간, 표시 기간을요. 여기 디폴트는 20일이라고 나오는데 뭐 일단 20일 정도 간단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일 기간에 앉아서 자, 지금 요거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요거를 보면요. 이 빨간색이 노이즈를 다 제거한 상태의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선은 뭐냐면요. 그냥 그 노이즈를 제거하지 제가 설명을 잠시 잘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 EMA 5, 그 다음에 0% 이거는요. 그 파란색은 5일 이동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는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노이즈를 0% 제거한 그러니까 실제 우리 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요. 20일 이동 평균을 얘기하고 그리고 역시 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 이동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녹색선 있죠. 이 녹색선은요. 0%니까 요게 실제 코스피 200 지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일간의 그 이거를 보니까요. 지금 이 그 빨간색 장기 이동 평균을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뚫고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아래에 있다가 지금 이 간격이 상당히 넓어졌다가 지금 약간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조만간 이게 단기이동 평균이요. 장기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요. 이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취하시지 말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간 그 시점에 롱 포지션 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EMA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뭐 EMA 말고 난 SMA로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럼 EMA하고 SMA하고요.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지 SMA를 가지고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거는 그냥 SMA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봐도요. 역시 단기 이동 평균이요. 장기 이동 평균을 지금 뚫고 내려가 있죠. 뚫고 내려가 가지고 이게 물론 최근에 여기 좀 붙어
약간 붙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이게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EMA를 살펴보나 SMA를 살펴보나 SMA는 단기 단순 이동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 이동 평균을 살펴보나 지수 이동 평균을 살펴보나 이거는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데이터를 사용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요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 0% 지워버리고요. 20% 일단 이제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입니다.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장기 이동 평균과 단기 이동 평균을 그려본 겁니다. 요때 역시 그려봐도요. 지금 이 보면은 SMA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SMA를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이동 평균을 가지고서 그렸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요. 요거를 보셔도요. 역시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요. 적극적으로 지금 롱 포지션을 취하는 그 시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일단 뚫고 올라가면 그때 한번 그 매입을 하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요. 뭐 하냐면 이동 평균 그 기간을요. 상당히 긴 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200일 요게 있죠. 200일 이동 평균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을 그려 가지고요. 요것도 기간을 상당히 좀 표시 기간을 이번에 좀 길게 해 보겠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을요. 약 한 반년에 해당하는 것만큼 120일에 해당하는 것만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려 보면요. 자, 이 파란색 선이요. 지금 200일 이동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이 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봐야 되겠네요. 좀 더 길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보면요. 이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스무스하지만 지금 200일 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이게 200일 이동 평균이 쭉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게 쫙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좀 장기 하락장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한국장 대안으로 뭐 미국장으로 가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과연 미국장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장의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해가지고 요 지수 200일 해가지고 200일 이동평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0일 다우존스 지수 200일 이동평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200일 이동평균이 상승 추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요. 그렇고요. 요거를 그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의 데이터고요.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데이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요.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은 데이터는 상승 국면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노이즈를 좀 제거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노이즈 제거한 상태에서 이걸 한번 200일 이동평균을 그려보면요. 아까보다는 오르는 게 약간 좀 덜하죠. 자,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말고 미국을 또 대표하는 그 지수 중에서 S&P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P 100 가지고 한번 요거 동일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미국은 아직 200일 그 이동 평균을 보면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막 상승 국면에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좀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이 향방을 좀 살펴보시고요. 미국 장에 적극 더 투자하시는 거는요. 조금 요 200일 이동평균선의 향방을 좀 더 살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확정짓기 전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신의 그 투자 전략이 지금 시점에 그 적절한 건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동평균은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유용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